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기 한국의 교환 선생님으로 출장을 오게 된 한 스페인 선생님이 확성기를 든 채로 엄청난 폭설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 있던 한 한국인 학생이 선생님에게로 다가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를 하는데요. 학생의 말을 들은 외국인 선생님은 어쩔 줄 모르며 너무나 당황했는지 확성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 선생님 베로니카 산타라고 합니다. 스페인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 스페인에서 꽤 보기 힘든 전문직 교사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이 아닌 특별교육으로 분류되어 경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의 고등학교들의 초청을 받아 각 지역에 맞는 경제교육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강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금방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오지만 제가 얼마 전 겪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제교육 초청 수업은 제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문화에 매우 익숙한 가정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 일본에 있는 기업에서 꽤 오래 일을 해오셨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다시 본국인 스페인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인데요. 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투자와 관련된 기업을 다니셨던 부모님께서는 같은 사내 커플로 결혼하시게 되었고 그 뒤 저를 낳고 나서는 쭉 스페인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일본이 꽤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말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에도 종종 방학이 되면 저를 데리고 일본 여행을 참 많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도대체 일본이 왜 살기 좋은 것이지라는 의문스러운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을 갈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한 불편함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부모님이 일본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해도 저는 혼자 집에 남아있게 되었죠.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경제와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았고 꾸준한 노력 덕분에 스페인에서 빨리 진로를 정해 경제 수업 선생님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직업으로 평가받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스페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신임 경제교육 교사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저에게 잠시 일본으로 공개 수업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길면 일주일 짧으면 3일 정도 일본에서 지내며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더군요.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언어였지만 이러한 해외 출장의 경우 항상 저를 대신해서 통역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제가 수업을 하려는 나라의 학교에서 미리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준비 없이 일본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더군요. 일본 공항에 도착한 저는 엄청나게 내리는 폭설에 크게 당황했고 실제로 아무런 교통도 운영하지 않는 일본의 교통 시스템에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주위 일본인을 붙잡고 제가 가려는 학교의 이름을 말해주고 지역을 말해줬지만 어째서인지 제가 붙잡은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이상한 사람 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저를 몇 번 쳐다보고는 제 손을 뿌리치고 사라지더군요. 일본 생활을 꽤 오래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일본인들은 항상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지만 제가 실제로 처음 혼자서 겪은 일본의 상황은 아주 달랐습니다. 말을 걸면 그저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뿐. 일본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욱 웃긴 것은 그저 제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무시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공항 바깥에는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다음날 있을 수업 준비를 위해 무조건 노트북을 사용해 메일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했던 저는 일본 공항에 있는 직원을 붙잡고 잠시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 물어보았지만 직원은 다소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지금은 폭설 때문에 전기를 아껴야 하는 순간이라며 안 된다는 단순한 말만 반복하더군요. 아버지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었던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그저 마음을 비우고 폭설이 쏟아지는 일본 공항에 고립되어 허무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있던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자연스러운 스페인어를 건네며 혹시 스페인에서 온 외국인이 맞냐고 질문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본 저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공항에 있던 다른 일본인들과는 체격 자체가 달랐고 옷을 입고 있는 스타일도 주위에 있던 일본인들과는 수준이 다른 정도였기 때문이죠. 제가 스페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자신의 이름은 종현이라는 소개를 마친 한국인 남성은 자신도 지금 출장 때문에 일본에 왔는데 폭설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면서 저의 모습이 자신과 비슷해 말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제가 왜 일본에 오게 되었고 현재 어떤 위급한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었는데 제 말을 들은 종현 씨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당장 공항 밖으로 나가자면서 저의 손을 붙잡고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종현이라는 그 한국인 친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여기 일본은 매뉴얼로만 움직이는 곳이라며 안타깝지만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과 함께 휴대폰 지도 어플을 키더니 저를 데리고 한 건물로 들어가더군요. 다행스럽게도 그곳은 일본에서도 한국인들이 꽤 많이 찾아온다는 업무용 사무실이었고 폭설이 내린 공항에서 충분히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에 있어 저는 급하게 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 공항 직원이 폭설 때문에 전기를 쓸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실제 직접 발로 찾아 뛰어다닌 곳에는 충분히 전기를 사용할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고 저는 알게 모르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사히 남은 업무를 마치고 다음날 수업 준비까지 끝낼 수 있었던 저는 종현 씨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나중에 한번 꼭 식사라도 하자는 말을 남기고 각자의 호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린 일본은 아직도 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오직 걸어서만 이동할 수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근처에 간단하게 묵을 수 있는 허름한 호텔은 그나마 남아있어 다행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저희 공개 수업을 위해 일본의 학교에 도착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지만 일본의 폭설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이 도착하지 못했고 심지어 매우 당황스럽게도 일본의 학교는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제설을 시켜야 된다면서 제설이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은 작은 빗자루만을 주고는 저에게까지 제설을 부탁했기 때문인데요. 스페인에서조차 눈이 많이 내리면 공공기관에서 제설 봉사를 나오거나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설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기계로 제설을 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엄청난 영하의 날씨였음에도 교실에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은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얘기한 저희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난방기구조차 없는 교실이었지만 학생들은 묵묵히 제설이 될 것 같지도 않은 빗자루를 들고는 운동장으로 나가버렸고 그곳에는 1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 의미 없는 제설을 하고 있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를 초청해준 일본인 담당자님에게 지금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물었지만 일본인 담당자님은 무슨 문제가 있냐는 말과 함께 자신들의 학교에서는 정해진 폭설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니 저의 공개 수업도 취소되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수업이 취소되었으면 저에게 먼저 말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물어보자 말을 하는 일본의 문화에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은 일본에서의 수업 초청 경험에 다시는 일본을 방문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폭설이 잦아지기를 기다리며 스페인의 학교장 선생님에게 저의 수업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전달하자 학교장 선생님도 무슨 그런 나라가 있냐면서 안타깝지만 곧바로 한국에서의 수업을 다녀와야 되는데 괜찮겠냐는 말을 하시더군요. 일본과 한국이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 가까웠기에 그렇게 일정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학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한 번만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연속으로 공개 수업을 가는 것이니 이번에는 한국에서 약 2주 정도 휴가 아닌 휴가를 같이 다녀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휴가 제한 출장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거리도 가깝고 문화도 비슷하다고 들었던 저는 어차피 이런 매뉴얼대로만 움직이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소통에 답답함이 이어지는 일본의 모습에 한국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스페인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 낭비를 해버렸고 또 추가 수당도 벌어야만 했던 저는 결국 학교장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폭설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기에 한국행 비행기에는 탑승할 수 있었지만 떠나는 마지막까지도 일본의 공항은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너무나 불길하게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악몽과도 같은 기억이 떠올랐던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허무한 표정으로 어차피 수십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되니 공항 벤치에 앉아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공항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무언가 일본과 전혀 다른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더군요. 창문 밖으로는 분명히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있었지만 공항에 있던 한국인들의 표정은 밝아 보이기만 했고 실제로 저처럼 비행기를 타고 온 한 한국인 가족은 얼른 지하철을 타러 가자면서 어딘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공항 직원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도착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는 말과 함께 어떠한 교통수단을 타고 가면 되는지 순서대로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지하철은 물론 기차까지 충분히 움직인다는 직원의 말에 저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았고 한국인 직원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는 이 정도의 눈은 한국에서는 금방 제설이 된다면서 걱정하지 말고 알려준 곳으로 이동하면 금방 대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무나 친절히 저를 안내해 주었죠. 실제로 대전을 가기 위해 이용한 공항 지하철과 기차인 KTX는 모두 정상 운행을 하고 있었고 중간마다 볼 수 있었던 한국의 길거리 도로들에는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크기의 제설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이로 몇몇 한국인 무리들은 줄을 맞추어 자연스럽게 제설을 하고 있었고 제가 눈으로 보고 있던 단 5분의 시간 동안 도로 한 블럭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렸죠. 저는 그 순간 일본과 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곧바로 몇몇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폭설이 쏟아지고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그 흔한 우선 하나 들려있지 않았죠. 모든 이동을 지하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한국의 지하상가와 지하철은 눈을 맞을 필요조차 없는 정말 아늑하고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걸려 무사히 대전에 도착할 수 있었던 저는 다음날 있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근처 호텔에서 업무를 마무리 지었고 일본과 다르게 너무나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호텔은 일을 하기에도 너무나 편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또 다시 엄청난 폭설이 내린 듯 모든 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직 학교의 공개 수업 전까지 시간은 남아 있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에서도 수업이 취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저 느긋하게 샤워를 하고 스페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호텔 창밖을 본 순간 저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눈으로 뒤덮여 하얗던 도로는 검은색의 아스팔트로 다시 깔끔히 돌아와 있었고 그곳에서는 몇몇 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며 눈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제서야 저는 호텔의 높은 고층에서 보이는 모든 도로들이 이미 깨끗하게 제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기까지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이미 그 짧은 시간 만에 모든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학교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도 너무나 편하게 길을 걸어 등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사실에 큰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공개 수업 시간에 맞춰 초청받은 한국의 학교로 들어가게 된 저는 완전히 깨끗해져 있는 운동장의 모습에 역시 한국은 다르다는 감정을 느끼며 곧바로 수업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너무나 적극적이었고 저와 대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 번역기를 통한 대화를 시도하거나 저에게 궁금한 것을 자연스럽게 영어로 물어보며 서로 간의 교육적 교류를 꽤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저를 봐도 그저 무시하던 일본인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한국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저는 왜 한국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한국인 학생들의 교육적 시스템에 더해 모든 생활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이러한 단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효율과 시간을 중요시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모든 수업을 마치고 너무나 즐거웠다는 마지막 업무 보고서를 스페인 학장님에게 보낸 저는 남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즐거운 휴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전혀 다른 나라였고 남은 휴가 기간 동안 한식을 먹거나 대전의 평화로운 도시들을 구경하던 저는 조용하고도 생기 넘치는 한국의 매력에 그만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 짧은 휴가 기간을 마치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또 다시 한국으로의 공개 수업 준비를 위한 한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너무나 좋았던 저는 학장님에게 다시 한번 한국으로의 출장을 부탁드렸고 학장님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꽤 좋았나 보다라며 흔쾌히 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시기로 했죠. 약 한 달 뒤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이 저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